안녕하세요. 프리뷰앤 팀장입니다. 3월 12일 국내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와 안양 KGC 경기는, 이 경기는 일단 스펠맨의 출장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펠맨이 출장을 한다면 저는 안양 KGC 사이드로 예상을 하고, 스펠맨이 출장을 하지 않는다면 SK 쪽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펠맨의 부상이 지금 뭐 경미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인삼공사가 현재 3게임 정도로 앞서 있는, 저기 창원 LG한테 3게임 정도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글쎄 굳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기는 스펠맨의 출장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경기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스펠맨이 지금 있고 없고는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직전 경기 스펠맨 없었기 때문에 삼성한테 이렇게 패했는데, 오늘 경기도 스펠맨이 빠진다면 SK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KCC와 삼성과의 경기고, KCC는 백투백 경기죠. 그 다음에 삼성은 하루 쉬고 오늘 경기를 하는데, 자, 이 경기는 지금 KCC가 백코트에서 정창영이 볼핸들러 역할을 해주면서 허웅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꾸고는 있지만, 문제는 정창영이 지금 혼자 경기를 뛰어야 한다는 점이고, 마땅한 벤치 자원이 벤치에 어떤 볼핸들러 자원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점이 오늘 KCC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입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정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전 경기 김시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호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백코트 자원, 즉 백코트의 뎁스만큼은 삼성이 KCC보다는 앞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 만약에 백코트에서 정창영이 제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삼성의 백코트 자원들에게 수비에 막힌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모스가 페인트 존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물론 라거나가 모스보다는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백코트에서 정창영이 라거나까지 공이 운반되는 과정이 뻑뻑할 경우 이 경기 삼성이 오늘 의외의 좋은 또 성적을 보일 것도 같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승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의 이원석이 어느 정도 수비만 좀 해준다면 저는 이 경기는 삼성의 프랜성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직전 경기 삼성의 삼정감이 어느 정도 터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존에서의 모스의 어떤 활약도 좋고, 그렇다고 뭐 KCC 라거나가 뭐 득점을 전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승현과 라거나의 어떤 득점 폼은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전 이 경기 서울 삼성의 플러스 핸디캡 그리고 다득점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DB와 모비스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백코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DB 같은 경우는 지금 알바노 혼자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저께 알바노가 30 몇 분을 뛰었죠. 알바노가 상당히 오래 뛴 것 같은데, 알바노가 거의 35분 이상을 뛰었어요. 예. 35분 이상을 뛰면서 오늘 낮 경기를 하고요. 분명히 백코트에서 알바노 혼자 지금 경기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명진과 아바리엔토스가 그나마 이 둘이 백코트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비스가 더 앞서는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강상재가 31분 뛰면서 무득점을 했다라는 점도 오늘 경기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함지훈이 직전 경기 다시 출장을 하면서 함지훈과 최진수가 프론트 코트에서 꾸준히 일을 해주면서 오늘 경기 강상재와 김종규의 라인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최진수와 함지훈의 이
공격적인 활약은 크게 기대되지는 않지만 이 수비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디펜스가 충분히 강상재와 김종규를 상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프림의 존재가 저는 여기 DB의 뭐 프리먼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그 다음에 득점력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전 경기 SK전에서 모비스가 3쿼터까지 많은 점수 차를 앞서갔지만 4쿼터의 경기가 뒤집혔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모비스가 오늘도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충격으로 왔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모비스에게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뼈아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전 경기 너무 아쉽게 졌던 모비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보다 더 집중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좋은 모비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DB의 어떤 공격 라인을 생각을 한다면 모비스의 수비 조직력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DB는 지금 최근 3점감 또한 좋지 못하는 상황이고, 모비스 또한 3점감은 썩 좋지 못하지만 일단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만큼은 모비스가 앞서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가 핸디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BNK와 삼성생명과의 경기인데, 자, 이 경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추릴 수 있습니다. 김한별과 배혜윤, 그 다음에 안혜지와 조수아와 신이슬, 뭐 요렇게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를 나눠봤는데, 일단 김한별과 배혜윤은 솔직히 저는 그래도 배혜윤 쪽이 조금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배혜윤이 무릎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40분을 풀로 뛸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BNK 같은 경우는 김한별과 진한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생명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도 일단 뭐 조수아와 신이슬의 백코트 라인은 사실 썩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조수아의 어떤 성장세, 신이슬의 성장세는 분명히 인정할 만하지만, 일단 안혜지가 슛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 말고는 리딩을 하는 측면에서는 삼성생명의 조수아나 신이슬보다는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게다가 이소희가 한번 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시즌 두 팀의 경기는 대부분 이렇게 홈팀이 가져갔고, 오늘 경기 BNK가 홈 경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핸디가 마이너스 5.5점이 잡혔는데, 저는 이 경기 박빙 경기를 예상을 하거든요. 박빙 상황에서 BN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5점이라는 핸디캡은 좀 BNK에게는 좀 과하다. 그래서 일단 삼성생명이 플러스 핸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글쎄요, 이 경기는 프로빈 만큼 수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박빙의 경기를 예상하면서 BNK 승리를 예상을 하지만 핸디캡은 삼성생명 사이드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자,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인데, 지금 OK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OK는 현재 레오 말고는 공격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신호진이 충분히 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클러치 상황에서 이 신호진의 어떠한 포인트에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송명근과 차주환이 지금 폼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의 레오 혼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오 혼자 경기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레오의 서브 에이스도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직전 경기 타이스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타이스가 그 전 경기에서 좀 부진하면서 폼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싶었었는데, 직전 현대캐피탈전에서 타이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뭐 역시나 서재덕과 임성진이 좋은 활약을 해주었으며, 그 다음에 서재덕도 확실히 임성진보다는 조금 공격력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직전 경기 서재덕이 임성진보다 더 좋은 공격 성공률과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삼각편대가 한국전력은 살아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리시브만 잘 된다면 신영석이 언제든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한국전력의 긍정적인 요소이며, OK금융그룹이 오늘 경기 한 세트 정도는 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패한 세 세트에서 상당히 점수차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이 경기 저득점에서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GS칼텍스와 IBK 경기입니다. 일단 GS칼텍스는 모마가 폼이 좋은 상황이고, 저는 GS칼텍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권민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권민지의 어떤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라인, 아직은 권민지를 딱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IBK가 현재 폼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산타나와 표승주의 리시브 라인은 리그에서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타나와 표승주의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한 어떤 빠른 퀵 오픈 공격을 GS칼텍스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 브로킹이 가장 좋은 팀이 도로공사, 그 다음 좋은 팀이 IBK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모마가 오늘 경기 IBK의 블로커들에게 조금은 고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산타나보다는 모마가 공격에서는 훨씬 더 파워도 있고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모마를 그렇게 100% 신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마가 한번 범실이 많아지면 많은 범실을 가져간다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범실 자체는 IBK가 많습니다. 범실 자체는 IBK가 많지만 GS칼텍스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센터에서의 중앙 라인도 일단 GS칼텍스는 한수지가 있다라는 점이 GS칼텍스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IBK의 최정빈과 김수지라면 한수지가 후위로 갔을 때 어떤 전위에서의 어떤 센터라인은 전 IBK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므로 두 팀의 어떤 지금 현재 폼은 다 좋은 상황이지만 면면이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IBK가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올 시즌 두 팀의 경기를 보면 한 팀이 이기는 팀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점이 185.5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 높은 상황이고, 이 경기가 풀세트까지 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 예상을 하면서 일단 IBK의 프랜승을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그냥 오셔서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며, 특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며,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따 저녁에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엔팀장이었습니다.